2021년 2학기 공학수학 2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는 제 블로그에 있고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 주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https://2개 하시고요. blog.naver.com 슬래시 하시고 GEOINSKY 지아인스키 이게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주소 이렇게 치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강의 계획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교과목 공학수학 2를 찾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2021년 2학기 공학수학 2 강의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진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강의 자료는 EL 사이트에서 강의 자료에서 수강생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차별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필요하시면 여기 이 블로그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같은 겁니다. 해서 역시 이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여기 보시면 강의 자료라고 있죠. 이 강의 자료 카테고리에서 아래쪽에 섭 카테고리 중에서 교과목 공학수학 2 여기를 누르시면 공학수학 2 강의 자료 PDF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26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13회에서 26회까지가 이제 최신 글에 올라와 있고요. 그 전에 글을 보면 1회부터 12회까지 있습니다. 여기 공학수학 2 강의 자료 PDF 파일 이걸 찾으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계획서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강의 계획서에서 공학수학 2를 누르시면 여기 강의 계획서 한글 파일이 있고요. 여기 한글 파일에서 이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 선택하시고 파일 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글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2021년 2학기 공학수학 2 강의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강의 계획서 윗부분에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주소,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녹화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녹화 영상을 학교 EL 사이트에 올리고요. 거기 올라간 EL 사이트에 올라간 그 녹화 파일은 원본을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여기 지아인스키 TV라는 이 채널에다가 올리고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학교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올해 1학기 이렇게 3개 학기가 되겠는데 이 3개 학기에 강의했던 온라인 강의를 했던 과목들을 여기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업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4시간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자유 아카데미에서 나온 김봉선 외 3인이 지은
이공학도를 위한 확률 및 통계학 국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교재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강의 자료를 조금 전에 블로그에도 있고 EL 사이트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나누어 준 그 강의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시면 그 안에서 그 배운 안에서만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퀴즈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그것만 보셔도 이 교재를 굳이 다 안 살펴보셔도 강의 자료만 보셔도 이번 학기 이 공학 수학 2 과목을 여러분들이 좋은 학점으로 이수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그 교재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예제를 그리고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뿐이지 굳이 구입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1장은 1절,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1장은 2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그 통계학 내용, 기본 내용, 자료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료를 분류할 거고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런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2장 1절부터 2장 7절 베이지 정리까지 이 7개 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배웁니다.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것이 통계학의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통계적인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3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제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제로 자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앞에서 1장에서 배울 텐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는 건가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5장에서는 이제 5장 3절부터 6절까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해서 즉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존재하는 모든 그 이산형 분포를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이항 분포, 다항 분포,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이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 이산형에서는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역시 소개하는 것은 정규 분포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한 표준 정규 분포 이 정도 그리고 뒤쪽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갈 텐데 감마 분포 그 감마 분포를 가지고 이제 특별한 경우로 지수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해서 감마 분포, 지수 분포, 카이 제곱 분포 이 정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표본일 때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우려고 하는 본격적인 내용, 그 통계적인 추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8장, 9장, 10장 이렇게 세 개 장이 통계적인 그 추론적 추론 통계학 그 통계 내용 중에서 추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장에서는 추론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요. 통계량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일 때, 분산일 때, 표준 편차일 때 어떤 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 배우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추정을 할 텐데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고요. 점추정은 모수의 값을 그냥 어떤 값인가 추정하는 거고,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서 그 모수가 어떤 구간에 있을 거다. 모수가 속하는 구간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한 값을 추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간을 추정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10장에서는 이제 가설검정이라는 걸 배우는데, 가설검정은 모수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듭니다. 모수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모수에 대한 어떤 이론, 그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지, 한 95% 정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90% 정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주 낮게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90%, 95% 정도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하려는 겁니다. 해서 10장에서 이제 가설검정까지 다 배우고 나면 12장에서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한 가지 소개하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내용은 이렇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수업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씩 1장부터 다시 소개해 가면서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는 출석 점수와 과제 점수, 중간 시험 점수, 기말 시험 점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출석은 10%, 과제가 30%, 중간 시험이 30%, 기말 시험이 30%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제라고 하는 것은 과제와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와 퀴즈가 나가면 15%, 15%로 이렇게 정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퀴즈만 가지고 하면 퀴즈만 3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퀴즈는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가라는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퀴즈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 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다 있는 거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이 답이 뭐야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면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답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주는 제가 EL 사이트하고 제 블로그에 강의 자료를 올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배포해주는 그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그 강의 자료를 그 수업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갔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체크하시고요. 그 강의 자료 내용에서 오늘 수업이 이만큼이었으면 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예제에서 문제를 선택을 해서 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이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수업이 있을 텐데요. 월요일에 세 문제, 그리고 수요일에 세 문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해서 이 예제 안에 있으니까 그 예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풀이도 다 있고 답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셔서 사지선다형 문제니까 그 중에 맞는 거 선택해서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몇 점인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있으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점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번 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그 강의가 됐었다. 이걸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체크하기 위해서만 퀴즈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퀴즈를 운영을 할 거고요.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 그 학습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녹화 수업일 때는 학습 영상, 올려놓은 학습 영상, 그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 수업이 이뤄질 때는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학습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영상은 강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 테스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어쨌든 퀴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습 영상 안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서 이제 100%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합니다. 최종 점수를 다 합해서요. 상대 평가를 하고요. 상대 평가하는 것은 학교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학교 정책에 따라서 매 학기마다 A 플러스와 A가 몇 퍼센트, 뭐 B 플러스 B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학교에서 공지를 하지요. 그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대로 예를 들어 보면 작년 1학기, 2학기는 A 플러스와 A를 50%를 정해서 주었었죠. 그런데 올해 1학기, 21년 1학기에는 45%를 주었습니다. 해서 이번 2학기에 45%를 할지 50%를 할지 아직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기 말이 되면 정해줄 텐데 그때 정하는 대로 제가 정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맥시멈으로 채워서 줍니다. 해서 맥시멈으로 명수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수강 인원 곱하기 뭐 50%, 4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맥시멈으로 인원 딱 줄 수 있는 인원까지 넘어가면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주고요. 그래서 그만큼만 딱 채워서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B단계 학점이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 1학기에는 B단계 학점이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2학기에도 아마 제한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1학기 같은 경우는 A 플러스부터 B까지가 상위 70%로 제한됐었죠. 이것도 제한되면 이 제한된 만큼 맥시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제한이 없으면 제한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학점은 A 플러스에서 C 제로까지, 그러니까 A 플러스에서 C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학점을 받을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퀴즈 같은 경우는 답이 다 있으니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출석도 다 했다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수업에는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라고 하면 40%의 점수는 다 맞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40%의 점수가 다 만점으로 되어 있으면 A 플러스부터 C까지의 학점은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감점이 돼서 이 40%를 못 채운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D 학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D 플러스나 D 이런 학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업을 다 마치면 이수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F가 되는 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모두 결시하면 그러면 F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시험에 참여하든지 기말시험에 참여하든지 0점을 받았더라도 참여를 하나는 해야 그래야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결시하면 이수가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출석 점수가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출석 미달인가 아닌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는 여러분들이 이 출석에 75%를 출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75% 출석이 안 되고 그 미만으로 출석이 됐다고 하면 출석 미달로 분류가 돼서 F가 됩니다. 해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결시를 할 때는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셔야 공결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특별하게 또 그 공결 기준 중에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뒷날 몸이 좀 안 좋았다. 그것도 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학교에서 그 공결 처리, 유고결석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학교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F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학점은 다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공학 수학 2 수업은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학습 영상에 있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A 플러스 A 이렇게 학점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모두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지만 학교의 정책에 의해서 9월 한 달 수업, 10월 3일까지의 수업이죠. 10월 3일까지의 수업은 우리 수업은 녹화 영상으로 해서 녹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수업에는 퀴즈가 붙으니까 요일마다 3문제. 녹화 수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들으시면 출석이 되고요. 그 출석일 하는 것은 출석부상에 기재하는 것뿐이고 그 언제까지 들어야 인정이 된다라는 그 마지막 기간이 있어요. 그 마지막 기간까지만 들으면 출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넘어서 들으시면 출석 인정이 안 되고요. 해서 그 기간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줄 거고요. 그 일주일 정도 안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그 이번 학기 퀴즈는 실시간 퀴즈가 아니고 그냥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그 녹화 영상 출석하는 그 기간하고 맞춰서 같은 기간으로 해서 퀴즈를 올려놓을 테니까 역시 그 기간 안에 퀴즈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